먼 옛날 지하왕국의 공주는 땅 위의 인간 세계를 동경해 지상으로 나왔지만 눈부신 햇빛에 기억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공주의 아버지인 지하왕국 국왕은 공주의 영혼이 지하로 다시 돌아올 날을 기다립니다. 동화책을 좋아하는 오피리아가 읽고 있던 판타지 동화책의 내용입니다. 동화책을 읽던 도중 카르멘이 산통을 느끼게 되고 차가 잠시 멈추게 됩니다. 오피리아가 살고 있는 스페인은 정권을 잡은 군부와 군부의 지배를 반대하는 반군들이 내전 중입니다. Ofelia, He visto nada. pero mira cómo te has puesto los zapatos. Es una palabra, Ofelia. 비달데이와 재혼을 한 어머니를 따라 오피리아가 도착한 곳은 산 아래에 있는 한 군부대. 모녀를 기다리던 비달데위. 그는 항상 시계를 가지고 다닙니다. 이 시계는 비달데위의 아버지가 물려준 시계입니다. Sola. 아버지의 시계를 물려받아 아버지의 의지를 물려받은 비달데위. 비달데위의 아버지 역시 군인이었고 비달데위는 아버지를 따라 군인이 돼 파괴의 역사를 계승한 인물입니다. Propaganda roja, mi capitán. No es propaganda, capitán. Yo subí al monte, capitán, para cazar conejos con Ferman. Conejos. ¡Me lo ha matado! ¡Me lo ha matado! ¡Asesino! 그의 아버지처럼 비달데위 역시 그의 아들에게 시계를 물려주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욕망이 아내보단 태어날 아들에게 그를 집착하게 만들고 있었죠. 비달은 자신의 아들이 태어나는 걸 보기 위해 카르멘과 오피리아를 자신의 부대까지 불렀고 그 결과 카르멘의 건강은 급속도로 나빠집니다. 한편 잠을 자던 오피리아는 낮에 봤던 벌레를 보게 됩니다. 벌레에게 자신이 보던 동화책의 내용을 보여주자 벌레가 요정의 형상으로 변합니다. 오피리아는 요정을 따라 저택 근처의 미로로 가게 됩니다. Hola. Hola. Sois vos, soy un fauno. Vuestro más humilde súbdito, Alti. 오피리아는 미로에서 판을 만나게 됩니다. 판은 오피리아가 보던 동화책 내용의 공주가 오피리아 자신이라고 말해줍니다. Mi nombre es Ofelia. No, ¿quién es? Vos sois la princesa Moana, hija del rey de Bezmorra, el reino subterráneo. Habréis de pasar 3 pruebas antes de la luna llena. 그리고 오피리아에게 책 한 권을 주게 됩니다. 오피리아가 지하세계로 돌아가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른의 눈으로 보면 조금 다릅니다. Quiero irme de aquí. Llévame lejos de aquí, por favor. Por favor, vámonos. Las cosas no son tan sencillas. 전쟁이 벌어지고 엄마는 죽어가는 아이가 감당하기 힘든 시간의 한가운데 Si tiene que escoger, salve al niño. Ese niño llevará mi nombre y el nombre de mi padre. Sálvelo a él. 오피리아가 할 수 있는 일은 동화책을 읽어가며 판타지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 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이 영화의 판타지는 오피리아가 끔찍한 현실을 외면하기 위한 방법으로 작동하고 관객은 판타지를 따라가게 됩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잔혹한 동화들이 참혹한 현실을 잊기 위한 오피리아 나름의 방법이라고 생각해보면 오피리아가 만든 판타지 세계는 현실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판을 만나 본격적인 판타지가 펼쳐졌던 그 다음날 오피리아는 판에게 받았던 책을 펼쳐봅니다. 아무것도 없는 책에서 그림들이 생겨나고 책이 보여주는 이야기는
이 숲이 생명이 가득한 숲이었고 괴물 두꺼비로 인해 나무가 말라 비틀어졌다고 합니다. Habrás de meter las 3 piedras de ámbar mágicas en su boca y recuperar una llave dorada que oculta en su vientre. Solo así el árbol volverá a florecer. 두꺼비를 해치우기 위해 벌레와 함께 마법의 돌을 넣어버리는 오피리아. 임무에 성공한 오피리아는 판을 다시 찾아가게 됩니다. Faltan solo 2 pruebas más. 다음 임무를 위해 책을 펼쳐보는데 불길한 핏빛이 책을 가득 채우고 판타지와 현실이 묘하게 중첩됩니다. Habéis evitado la prueba. No. Mi madre está enferma. Llevad a cabo la prueba. Veréis un lujoso banquete. No comáis ni bebáis nada. 임무를 받게 되는 오피리아. 임무를 완수하는 듯 싶었지만 욕심을 부리게 되고 그로 인해 괴물이 깨어나게 됩니다. 요정들의 도움으로 겨우 도망에 성공하지만 판의 질책을 받게 되는 오피리아. Eran solo 2 uvas. Yo creí que nadie se daría cuenta. Vuestro espíritu se quedará para siempre entre los hombres. 과연 오피리아에게 펼쳐질 판타지 세계는 오피리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파네미로는 비달대위와 오피리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감독의 데뷔 작품이 크로노스인 것처럼 비달은 크로노스 신화에서 가져온 인물입니다. 시간의 신 크로노스는 자신의 자식 중 하나에게 왕위를 빼앗길 거란 저주를 받고 태어나는 모든 아이를 먹어버립니다. 이 신화에서 나온 크로노스 컴플렉스는 자녀의 정체성을 먹어버리고 자녀가 부모의 분신처럼 부모의 의지를 잇길 바라는 부모의 욕망을 말합니다. 이 욕망은 비달의 아버지가 그랬고 비달은 자신이 당했던 것처럼 아들에게도 파괴적인 의지를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비달이 시계 안에 갇혀있는 듯한 이미지와 시계를 물려받고 물려주려고 하는 행동은 전쟁을 초래한 파괴의 되물림에 대한 역사를 은유합니다. 오피리아가 만나는 판타지 세계의 이야기는 이런 비달의 캐릭터가 반영됩니다. 첫 번째 임무에 오피리아는 말라비틀어진 나무를 찾아옵니다. 나무의 모양을 여성의 생식기 모양이 떠오르도록 이미지화했다는 감독의 인터뷰도 있듯이 두꺼비로 인해 죽어가는 나무는 비달 대위의 욕망 때문에 죽어가는 여성 카르멘을 보여줍니다. 반면 나무 안에 살며 나무를 죽어가게 만드는 괴물인 두꺼비는 비달 대위처럼 보여집니다. ¿No te da vergüenza estar aquí abajo, comiéndote los bichitos y engordando mientras el árbol se muere? 여성의 자궁을 의미하는 나무. 자궁 안에 있는 벌레는 태어날 아이. 벌레를 먹어치우며 나무를 병들게 하는 두꺼비는 비달. 판타지에 있는 괴물은 비달의 욕망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두 번째 임무에 등장한 괴물 역시 비달처럼 보입니다. 비달과 괴물을 보여주는 공간과 구도까지
일치시킵니다. 판타지 세계의 이 괴물은 아이를 유혹하고 유혹에 넘어간 아이들을 먹어치웁니다. 아이의 정체성을 빼앗아 자신에게 종속시키겠다는 비달의 욕망과 아이를 잡아먹는 괴물. 오피리아의 눈엔 비달의 모습이 외눈박이 괴물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영화 파네미로의 판타지는 아이의 눈이 바라보는 비극적인 현실을 잔혹하게 보여줍니다. 어른들을 위해 만들어진 판타지 영화 파네미로 추천드립니다.